네, Adversarial Discriminative Domain Adaptation 논문에 대해 발표할 이지수입니다. ADDA라고 불리는 본 논문은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현재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Adversarial Learning Method는 로버스트한 딥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복잡한 샘플을 생성 가능하고요. 그래서 17년도 당시에 최첨단 접근 방식이었던 GAN이라는 기술의 로스를 사용을 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문제를 해결할 때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웨이트 쉐어링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겐 로스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그 선택에 따라 학습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겐 로스를 이용한 ADDA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한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이미지에 대한 도메인과 타겟 이미지에 대한 도메인이 존재할 때 소스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게 타겟 도메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한 클래시파이어를 타겟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아이디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걸 추가를 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서로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속이기 위해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내보내는 타겟 인코더가 타겟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 학습을 한다면 결국 이 타겟 도메인이 소스 도메인과 흡사하게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훈련될 때 아주 잘 훈련이 되고 리프레젠테이션을 유용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셋 바이어스나 도메인 시프트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잘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셋에서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두 도메인을 같은 피처 스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어드버셔리 어댑테이션 메소드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셔리 어댑테이션에 대한 내용에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버셔리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하며 이 둘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습하는 구도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에서 온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판별하도록 학습을 하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본인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리얼과 매우 흡사하게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형식으로 서로를 적대적으로 경쟁하면서 학습하는 구도입니다. 네. 또한 이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접근 방식 간의 이제 변동 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각 접근 방식이 공유하는 유사성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ADDA는 이제 우선적으로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을 사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다음 도메인과 이제 어드버셔리얼 로스를 통해서 이제 어시메트릭 매핑을 사용해서 그 타겟 데이터와 그 동일한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별도의 인코딩을 학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소스와 타겟이 존재할 때 별도의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고 지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셔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전엔 MMD나 코렐레이션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고, 현재는 어드버셔럴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겐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는데요. 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오른쪽에 그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 통합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이가 세 가지를 선택함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스 인풋과 타겟 인풋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핑하는 것을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소스를 매핑하고 타겟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웨이트를 공유하냐 하지 않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공유한다는 것은 통합적인 인코더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웨이트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별도의 인코더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드버셔럴 로스를 쓰냐 안 쓰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드버셔럴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본적인 어드버셔럴 어댑테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논문에선 소스 이미지를 XS로, 레이블은 YS, 그리고 타겟 이미지는 XT로 노테이션을 했고요. 각자 소스 도메인 디스트리뷰션은 PSXS, 타겟 디스트리뷰션은 PSXY, PTXY로 노테이션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타겟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Y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인코드하는 그 소스 매핑, 타겟 매핑 이 부분을 MT로 두고요. 클래시파이어 하는 부분을 CT로 둡니다. 여기서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CT, CS는 C로 통일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로스인데요. 첫 번째 로스는 이제 소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한 로스입니다. 여기서 C는 그 클래시파이어 S 타겟에 대한 그 클래시파이어를 전체적으로 C로 뒀는데요. 그 이유는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하는 모델이 있을 때 타겟 이미지를 다른 클래시파이어에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시파이어에다 학습시키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고 C로 통일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MS와 C가 존재할 때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 로스가 미니마이즈 하길 바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소스 이미지와 레이블에 맞춰서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오타가 있는 것이 여기서 YT가 아니라 Y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S와 YS로 이제 정확도를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인 D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소스에서 나온 인코더의 피처 값인지 타겟에서 나온 피처 값인지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드버셔리얼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수식에 대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여기는 맥스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값이 크기를 바라고 매핑하는 함수는 작게 학습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제 ADDA 로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그 타겟 도메인과 이제 소스 도메인 사이의 그 매핑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핑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 그 매핑 네트워크를 웨이트를 유지할 것이냐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모든 방법은 이제 소스로 타겟 매핑 파라미터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소스와 타겟 매핑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제약 조건인 MS와 MT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각 매핑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타겟 매핑을 설정하는 동시에 차별적으로 타겟 매핑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운데 결국 소스와 타겟을 한 매핑 스페이스 네트워크에 두지 않고 이렇게 두면 문제가 있으니 따로 네트워크를 둬서 웨이트를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퀴밸런트 레이어를 봤을 때 개별 레이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5번 식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소스와 타겟의 매핑을 같은 조건으로 두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전의 어드버셔리얼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층의 레이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스나 타겟 매핑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가 함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적용됩니다.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한 네트워크가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MT에 이제 웨이트를 공유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어드버셔리얼 로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 로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의 그 로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레디언트 리버셜 레이어를 추가한 예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 타겟 인코더인 타겟 매핑 인코더인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로스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훈련을 시켜보자 라는 식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로스를 설정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레디언트를 반전시켜서 그 아예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손실을 직접적으로 최대화하도록 매핑을 최적화시켰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훈련 중에 디스크리미네이티가 빠르게 수렴을 해서 기울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겐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로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최적화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티브를 분할해서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앞서 보여드린 6번, 7번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다른 어드버셔리얼 로스의 단점들에 대한 예를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 8번식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거에 대해서는
9번식을 뒤에 나오는 9번식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메소드들과 그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리버셜을 사용하는 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트 모델을 사용하고 웨이트를 공유하고 미니맥스 어드버셔리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테이블화 시켜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ADD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사용하고 웨이트를 공유하지 않고 로스는 겐 로스를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D에서 사용하는 로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디스크리미네이트 베이스 모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매핑 하는 부분에서 계층을 독립적으로 두냐 안 두냐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봤었는데, 여기서는 인디펜던트 소스 타겟 매핑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웨이트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겐 로스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겐 로스가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수식입니다. 이건 간단한 슈퍼바이저드 로스이고요. 두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로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겐 로스와 똑같은 모양인데요. 여기서 미니맥스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에 대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는 로그 DMS가 있고 뒤쪽 파트에는 로그 1-DMT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타겟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주 잘 학습이 됐다고 하면 소스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땐 1이라는 값을 내보내고 타겟 이미지를 내보냈을 땐 0이라는 값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학습을 한다면 소스 이미지를 집어넣은 매핑 네트워크를 거친 이 피처 값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할 때 1이라는 값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XT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면 이 타겟 이미지에 대한 피처 값이 나올 텐데,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할 때 0이라는 값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로그 0으로 이제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거죠.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거죠.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그 값이 작아지길 바라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T가 들어왔을 때 타겟 이미지가 들어와서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판별을 맡겼을 때 이 타겟 매핑의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내보내길 원하는 거고, 만약에 잘 판별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질 거고 최대값인 0까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타겟 매핑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서 1이라는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트레이닝 방법 3단계로 나누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는 소스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 엠리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엠리스트는 0부터 9까지의 디짓 데이터셋이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클래시파이어는 0부터 9까지 이제 이 이미지에 맞는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로스는 이 첫 번째 로스와 같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드버셔리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고정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스 이미지를 아까 전에 학습시킨 대로 소스 CNN이 들어가서 피처컷이 나오고 타겟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피처컷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것이 어디서 온 도메인인지 판별을 할 것이고 이 타겟 CNN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소스 CNN과 흡사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이것은 두 로스가 각각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팅하는 과정을 겹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학습된 타겟 CNN을 두고 그 전에 학습했던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와서 한다면 이제 타겟 CNN이 충분히 소스 CNN과 흡사해졌을 테니까 소스에 대해서 훈련시킨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잘 학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 논문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다른 메소드들과 ADDL을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코겐보다는 적지만 이 부분에서는 적게 나오지만 비교적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보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제 그 레이블에 대해서 프리딕트하는 방법 것을 이제 퍼센티지를 나눠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소스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켰을 때 그리고 ADDL을 사용을 했을 때 타겟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에 대한 각각 결과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롤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타겟에 대해서 훈련시켰을 때가 가장 좋고 소스 하나로 훈련시켰을 때보다는 ADDA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논문 발표였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줄여봤는데 시간을 많이 초과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